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의 수다. 오랜만에 영화로 수다를 떨기 위해서 녹음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4월 18일날 개봉을 했는데요. 우디 앨런 감독 각본 로마 위드 러브라는 영화로 한번 수다를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오죠. 수다를 떨기 전에 잠깐 공지를 짧게 하겠습니다. 이거 계속 공지만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아이고 참. 저희 블로그에 저번 업데이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매월마다 무슨 영화를 보셨는지 청취자분과 블로그 방문객들께서 댓글로 자신이 본 영화들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그 페이지를 5월달 갱신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페이지가 있으니까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5월달에 보신 영화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뭐 다큐, 뭐 애니메이션 다 포함되고요. 영화 제목만 써주셔도 되고 아니면 뭐 간단한 감상평과 평점 같은 것도 써주셔도 무방합니다. 자유롭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조금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쯤 되면 마스터 강씨가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죠. 부득이한 사정으로 마스터 강씨가 하차를 하게 됐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저로서도 상당히 안타까운데요. 이게 지금 둘이 해도 지금 재미가 지금 그렇게 크게 없는데 이거 또 혼자 이렇게 녹음을 하게 되니까 이게 더더욱 좀 걱정이 되는 게 더더욱 좀 심심해질까봐 그게 좀 걱정이 되네요. 하여튼 뭐 제가 혼자서라도 최선을 한번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좀 연관된 말씀을 좀 드리자면 그 쥐약 어플을 통해서 청취하신 분들이 아직까지 남아 계실지 모르겠는데 쥐약 어플에 그 댓글을 다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모니터를 못할 것 같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핸드폰이 스마트폰이 아니거든요. 그 피처폰이고 그다음에 제 주위에 스마트폰 쓰는 사람들이 다 기계치예요. 그래서 뭐 어플 뭐 설치하고 뭐 이런 걸 잘 못해요. 더더군다나 이거 댓글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버튼이 어딨냐 뭐 이런 거 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게 제 주위에는 다 이런 사람들밖에 없네요.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쥐약 사용자분들은 저희 블로그 오셔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블로그는 각종 포털에서 강신의 수다 한글로 치셔도 되고 영어 포함되게 치셔도 됩니다. 검색이 될 거예요. 그렇게 검색해서 오시는 게 더 편합니다. 주소가 좀 복잡해서 저도 말을 하면서 좀 혀가 꼬이더라고요, 항상. 네, 본격적으로 한번 영화 얘기로 들어가 보죠. 4월 18일날 개봉을 했고요. 원래 영어 제목은 To Rome with Love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현재 아마 관객이 한 11만 명 이상 들어간 것 같고 이게 미성년자 관람 불가더라고요. 저는 이거 볼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봤는데 오늘 이제 방송 준비하려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조사하다 보니까 알게 됐는데 이게 어떻게 미성년자 관람 불가인지 간통 얘기가 나와서 그러나? 네, 좀 간통 얘기가 나와요. 근데 뭐 장면은 그렇게 야한 장면은 없고요. 유쾌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원래 저희가 NG 코너에서는 그 영화에 대한 정보를 말씀 안 드리잖아요. 그냥 곧바로 그냥 저희 감상부터 시작하는데 항상 그렇게 시작했는데 이 영화는 감독도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외국 영화고 영화 자체에 대한 정보를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음 평점이 네티즌 평점은 8.3이고요. 전문가 평점이 6.3이에요. 뭐 일반 관객들은 재밌게 보신 모양인데 좀 재밌는 사항은 20대 이상에서는 남자들 평점이 조금 더 높아요. 남자분들이 더 재밌게 봤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성년자 관람 불가인가? 간통 얘기가 나와서 이상합니다. 이게 원래 멜로라고 해야 되나? 로맨틱 코미디이지 않습니까? 남자분들이 더 좋아할 만한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혹시 뭐 커플이신 분들은 과감하게 남친에게 권해도 될 만한
그런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우디 앨런 감독, 굉장히 유명한 감독이라고는 알고 있지만 저도 잘 몰라요. 이 감독에 대해서 정보가 없습니다. 이분의 영화를 본 것도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잠깐만 좀 중요 작품만 소개해드리자면 1969년에 돈을 갖고 튀어라, 이 제목은 많이 들어보셨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1977년에 애니홀, 1986년에 한나와 그 자매들, 크게 명성을 떨쳤다고 해야 되나? 그런 영화는 매치 포인트라는 영화가 2005년에 있었나봐요. 그 스칼렛 요한슨 주연인데, 스칼렛 요한슨은 그 어벤져스라고 만화 영웅들 막 나오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여자 영웅이었던 그 스칼렛 요한슨, 굉장히 좀 마스크 자체가 고전적이라고 전 생각되거든요. 고전적인 그런 미가 있는 분인데, 이분이 주연을 했었고요. 2006년도에 스쿠프라는 또 스칼렛 요한슨과 했고, 휴잭맨도 나오네요. 레미제라블에 나왔었고, 엑스맨에서도 나왔던 휴잭맨이 함께 이 스쿠프에서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가장 최근 영화는 2011년도에 미드나잇 인 파리라는 영화입니다. 제목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혹은 보신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로마 위드 러브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시리즈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나요? 이 팜플렛을 보니까 그 우디 앨런 감독이 평생을 꿈꿔온 유럽 시리즈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네요. 미드나잇 인 파리 제작진이 만들어내는 유쾌한 일탈,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영화는 4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에피소드들이 하나의 큰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냥 각자의 얘기들이 있고, 각자의 일탈 혹은 환상적인 분위기, 환상적인 얘기들, 사랑 얘기, 그다음에 로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을 4개의 에피소드로 각기 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속에는 우디 앨런 감독의 특유의 색깔이 담겨 있다고 하네요. 해악, 풍자 이런 것들이 아주 능통한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배두나 씨가 나왔던 그 클라우드 아틀라스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 영화는 그 영화도 각기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게 또 하나의 큰 흐름, 하나의 큰 줄거리로 이렇게 엮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 로마 위드 러브, 이 영화는 그런 정도의 단단한 구성이 아닙니다. 그냥 각각의 독립적인 에피소드라고 보시면 더 편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영화를 관람하셔야지, 저는 처음에 이게 다 이렇게 연결되는 건 줄 알았어요. 하나의 결승점을 향해서 가는 그런 얘기들인 줄 알고 집중해서 봤는데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재미가 없습니다, 영화가. 오히려 차라리 그냥 마음 편하게 아무 생각 없이 보시는 게 더 낫습니다. 자, 4개 에피소드 중에서 첫 번째는 부제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제목이 드림이라고, 영화상에는 안 나옵니다만 그 팜플렛에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딸의 약혼자를 만나기 위해서 로마에 중년 부부가 옵니다. 근데 그 딸의 아버지는 사돈이죠. 사돈에게서 아주 엄청난 성악 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돈이 샤워 부스 안에서 샤워를 하면서만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노래가 잘 되는 거예요. 샤워 부스를 나와서 노래를 하면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어떤 재미난 해악들, 이런 것들이 주된 내용인데, 여기는 우디 앨런이 나오고, 실제 이태리 테너인 파비오 아르밀리아토? 이분이 나온다고 하는데, 목소리 정말 좋더라고요. 저도 오랜만에 아주 귀가 정화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 에피소드에서 우디 앨런이 직접 그 딸의 아버지 역으로 나와서 은퇴한 오페라 감독인데, 그래서 이분 영화의 특징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분 영화를 많이 보지 못해서 아주 그냥 시종일관 떠들어요. 쫑알쫑알쫑알대고. 근데 그게 대사들이 굉장히 재밌어요. 실제로 가장 재밌는 건 이게 그거죠. 샤워 부스 안에서만 노래를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페라를 하게 되는데, 그 오페라에서도 샤워 부스 안에 들어가서 계속 샤워하면서 노래를 해요. 근데 그 장면이 굉장히 좀 언밸런스하고 부조화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웃음을 주더라고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도대체 얼마나 씻고 있었을까. 실제로 오페라가 긴 시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씻어야 될까. 그럼 두 번째 에피소드는 여기서 좀 간통 얘기가 나오는데 스캔들이라는 부제가 달렸는데 그 로마에 신혼여행을 온 이거 시골 출신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청취자분들도 아실만한 배우는 페넬로페 크루즈라고. 이게 아직도 이름이 페넬로페 크루즈인가요? 톰 크루즈의 아내였던 분이죠. 이혼도 했는데 오픈 유어 아이즈, 바닐라 스카이 그 영화에서도 나왔던 아주 매력적인 여배우죠. 근데 이분은 여기서 그 매춘부로 나와요. 매춘부로 나와서 그 신랑하고 여러 가지 또 일이 생기고 그 신혼부부의 신부는 다른 남자들하고 간통을 하고 그러한 이야기인데 좀 어리숙한 그러한 시골 출신 부부의 로마 상경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재밌습니다. 이게 어떤 재미가 있냐면 조마조마한 재미라고 해야 되나? 들킬 것 같은 그 다음에 뭔가 좀 순정이 깨지는 그러한 나쁜 의미의 쾌감?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19금인가 이게? 이 영화가? 근데 저는 이 에피소드에서 가장 인상적인 그런 씬은 그 신혼부부의 그 남편이 그 이제 친척들에 의해서 어떤 연찬장이라고 해야 되나? 만찬회장에 가서 조금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하고 만납니다. 소개를 받은 거죠. 소개를 받아서 이제 그쪽에서 회사에 취직을 하고 활동하기 위해서 그런 자리에 가게 됐는데 정작 이 남편은 바짝 얼어가지고 좀 높은 사람이 같이 좀 운동을 하자 그러면 전 싫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자리에 이제 어찌어찌 해서 이 페넬로페 크루즈가 연기한 그 매춘부도 같이 가게 되거든요. 페넬로페 크루즈는 그 자리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태평하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또 심지어 거기서 이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과 아주 정답게 인사를 하고 언제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저는 이게 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게 매춘부가 상류층 인사들과 더 가까운 현실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놀이개라는 영화가 개봉했잖아요. 그런 비슷한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그냥 가볍게 물론 간통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가벼운 얘기는 아니지만 재밌게 보실 만한 그런 에피소드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에피소드는 이 메모리라는 부제가 붙었는데요. 알렉 볼드윈하고 제이씨 아이젠버그, 엘렌 페이지가 나옵니다. 알렉 볼드윈은 제가 예전에 붉은 10월에서 굉장히 좀 인상적으로 봤었고 얼마 전에 그 탐 크루즈와 같이 나온 그 영화 뭐죠? 록 에이지인가? 거기서도 좀 나오지 않나요? 중후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역으로 나오는데 사실 별 비중은 없어요. 이 에피소드에서.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제이씨 아이젠버그라는 그런 젊은 건축학도와 알렉 볼드윈이 만나게 되고 이 젊은 건축학도인 제이씨 아이젠버그가 엘렌 페이지라는 그런 자기 여친의 친구를 만나게 돼서 사랑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에피소드입니다. 제이씨 아이젠버그가 소셜 네트워크라는 영화에서도 나왔다고 하네요. 저는 이 영화를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이 영화 보신 분들은 얼굴 아마 보시면 아실 것 같고 엘렌 페이지는 이분이 캐나다 분인가요? 그쪽에서 아이돌 스타라고 알고 있는데 주노라는 영화로 성공적으로 안착을 했고 인셉션 이 영화에서 그 디카프리오의 상대역으로 나왔었죠. 키가 좀 작고 좀 귀여운 얼굴의 그런 여성 배우인데 이 에피소드에서는 글쎄 저만 그렇게 보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좀 허영과 허식 그다음에 허세 이런 거 찌든 그런 분으로 나와요. 그래서 쉴 수 없이 떠듭니다. 무슨 말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자막을 봐도 모르겠고 계속 떠들어요. 유명한 시의 구절을 읊으면서 오늘은 그 시의 한 부분과 같은 날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이제 허영과 허세, 가식이 찌들어 있는데 이제 그런 모습에 젊은 건축학도인 남주가 반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 여친을 버리고 같이 살자 이런 식으로 미래를 약속하려고 하지만
그 이상 말하면 또 안 되겠죠. 영화를 보실 분들을 위해서. 근데 저는 이 에피소드를 보면서 이게 참 저한테도 좀 그런 면들이 있지 않나 싶더라고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혹은 조금만 알고 있으면서 그 한 부분만 알고 있으면서 전체를 알고 있는 듯 떠들고 자기 자신을 치장하고 높이려고 하고 잘 보이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나 조금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혹은 어쩌면 이 우디 알렌 감독이 그런 것들을 조금은 의도하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아니면 저 혼자 그냥 느낀 건지도 모르죠. 청취자분들은 이 영화를 많이 보시게 되면 어떻게 느끼실까 사뭇 궁금하네요. 자, 네 번째 에피소드, 마지막 에피소드인데 로베르토 베니니라고 혹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아주 감동적인 그런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서 굉장히 익살스러우면서도 좀 쓸쓸한 그런 역을 맡았고 이분이 이 영화인가요? 아카데미상 받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국내 최고의 유명인이 된 그런 유부남 이야기인데요. 이 에피소드에 대해서 어떤 평론가는 그 이탈리아의 황색 언론, 가십거리만 쫓는, 남의 사생활만 뒤쫓는 파파라치 같은 그런 언론들을 풍자한 것이다. 그렇게 평을 했더라고요. 근데 뭐 비단 그러한 언론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반 사람들도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가십거리. 뭐 누가 결혼했네, 뭐 누가 산후조리원을 뭐 얼마짜리를 썼네, 뭐 성형수술 한 거 같은데 안 했다고 뻥을 치고 있네, 뭐 이러면서 막 댓글 달고 막 뒷담화하고. 물론 그런 것들 전부를 다 나쁘다고 보는 건 아니에요. 아니 뭐 사람이면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런 거에만 몰두하게 되고 어떠한 유명인을 바라보았을 때 그런 것들로 막 가십거리로만 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대중의 심리를 풍자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 상당히 좀 웃기거든요, 상황이. 이게 좀 전체적으로 이 영화 자체가 좀 비상식적인 그런 상황, 또 부조화가 넘치는 그런 상황에서 웃음을 주거든요. 이 에피소드에서 막 이래요. 오늘 무슨 빵을 먹었어요? 네, 그럼 뭐 어쩌고저쩌고 빵을 먹었습니다. 그 빵은 무슨 어떤 재료로 된 거예요? 통밀이에요? 그냥 밀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묻고 막 그래요. 뭐 오늘 속옷은 뭘 입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 9시 뉴스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고 하는 거죠. 이 에피소드들이 차례차례도 나오는 게 아니라요. 뭐 한 개 에피소드 끝나면 이제 그 다음번 에피소드 나오는 게 아니라 막 뒤섞여요. 아무 상관없이 그냥 뒤섞입니다. 잘 모르겠어요. 어떤 편집에 의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 제가 볼 땐 그랬어요. 아무 상관없이 그냥 막 뒤섞여서 정신이 없어요. 영화 자체가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대사량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얘기들이 막 나와요. 아까 말씀해 드렸듯이 뭐 엘렌 페이지 같은 경우는 허세 떨면서 막 어떤 뭐 시 얘기하고 막 무슨 색깔 얘기하고 막 그래요. 우리가 알 게 뭡니까 그게. 그래서 더더욱 정신이 없는 영화인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큰 줄거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 로마에서 일어나는 환상적인 일탈 혹은 사랑 이런 것들을 그냥 담은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멋진 풍광들과 함께 로마의 명소들을 다 보실 수 있어요. 이 영화에서.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로마에 뭐가 유명한지 모르잖아요.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 유명한 장소인지. 그냥 영화 보면서 이쁘다. 이쁜 장소 이렇게만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혹시나 뭐 유럽에 좀 관심이 있으시다거나 로마에 가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화 속에서 나오는 그 배경들이 굉장히 유명한 곳이라고 하네요. 그런 것을 보는 재미도 있고요. 큰 줄거리를 기대하지 않고 집중해서 막 그 대사에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런 식으로 보시면 정말 재미없어요. 저는 처음에 그렇게 봤거든요. 정말 재미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하게 그냥 이 스크린에 있는 그런 상황들과 배우들의 연기들을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음 편하게 아무 생각 없이. 이 영화가 그 말초적인 웃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한 코미디가 안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약간 좀 이렇게 상황을 비틀어버리는 그러한 유머 코드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싫어하시는 분들, 이거 좀 약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좀 잔잔하면서도 그렇게 상황을 비트는, 예를 들면 뭐 블랙 유머라고 하나요? 뭐 그런 식의 부조화, 뭐 해악, 풍자, 이런 식의 유머 코드를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이라면, 이 영화 적극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이 영화 지금 4월 18일날 개봉을 해서 언제 막 내릴지 모르겠지만 얼른 보시기 바라고요. 지금은 충분히 분량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혼자 영화 이렇게 NG 코너를 하다 보니까 분량이 상당히 좀 걱정이 되네요. 이 영화를 보면서 좀 애매하더라고요. 왜 애매했냐면, 이것을 어떻게 청취자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려야 될까? 그 부분에서 좀 애매했습니다. 뭐 그런 경우가 좀 있잖아요. 자기가 느낀 것을 말로 표현하기가 좀 애매한 그런 상태, 그러한 것들. 이 영화가 좀 그랬습니다. 제 자신이 좀 로맨틱, 로코물이라고 그러죠? 로코물이나 멜로물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감상하고 혹은 비평하고 혹은 이것을 말로 표현하기가 좀 껄끄러워하는 것 같아요. 제 스스로가. 그래서 이것을 또 어떻게 방송으로 청취자분들께 소개를 해줘야 되나, 그런 애매함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선택한 건 제가 스스로 선택한 게 아니라 제 친구가 이거 추천을 해줬어요. 제 친구가 저희가 지금까지 해온 그런 업데이트, 그런 목록을 쭉 보더니 그 영화들이 조금 남성적인 영화들이 좀 많잖아요. 뭐 신세계라든가 뭐 말죽거리지 않은 곳사 뭐 이런 것들, 올드보이, 뭐 물론 이제 그 중에는 500일의 썸머도 있고 건축학 개론도 있습니다만, 쭉 보니까 그 친구 하는 말이 너무 남성적인 영화들만 하는 것 같다. 방송 자체를 남자 둘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방송 내용도 조금 그렇게 좀 비평적으로 나가고 그랬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추천해준 게 멜로물이나 로코물을 한번 해봐라.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영화들을 남성의 시각으로 한번 방송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뭐 그러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봤습니다. 로마유드라고. 애매하네요. 애매합니다. 오늘 제가 뭐 말씀해드린 것들이 어떻게 도움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영화를 이미 보셨거나 혹은 영화를 보실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뭐 요즘 개봉하고 있는 영화들도 제가 관람을 하면 그때 남성적인 영화들 NG 코너로 방송할 거지만, 그 와중에라도 이러한 뭐 로맨틱한 영화들도 좀 하기로 했습니다. 뭐 얼마나 할지 모르겠어요. 또 확답은 못 드리고 좀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로마 위드 러브 4개의 에피소드가 나왔는데,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아까 말씀드린 그 매춘부가 그 상류층 사람들하고 더 가까웠던 그런 장면이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지만, 가장 재미있는 에피소드는 뭐니뭐니 해도 그거죠. 샤워부스. 그 우디 알렌이 직접 연기한 그 때의 에피소드가 가장 재밌었던 것 같아요. 좀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말이 되거든요. 이 에피소드 안에서는. 그래서 더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영화를 만약에 보시게 되면 어떤 에피소드가 가장 재밌을지, 그런 것들도 좀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저희도 죽지 않았으니까 청취자분들도 저희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쥐약이 댓글을 달셔도 저희가 모니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어렵기 때문에 여건이, 그 부분 좀 이해해 주시고요. 블로그 좀 많이 찾아와 주십시오. 블로그에도 각종 정보들을 제가 올려놓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NG 코너 로마유드 러브 편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